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에 빨대를 꼽아서 쪽쪽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빨대 영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책 하고 있죠. 영어 문장의 결정적 패턴들. 자, 이 책으로 이제 하는데. 자, 오늘은 일형식의 두 번째 패턴, 일형식 주어, 비동사, 장소, 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orean Peninsula is in the northeast Asia라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왔는데요. 야, 여기서 질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 제가 이거 다 그거 하라 그랬죠. 괄호 치라 그랬죠. 그러면 코리안 페니슐라는 이다. 이걸로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A child was on the porch of the house with white bricks 라는 이 문장에서요. 여기서 보면 질사 플러스 명사, 질사 플러스 명사 우리 전부 괄호 쳐야 되게 괄호 치는 거죠. 저 화이트 브릭스도 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세 개가 전자 플러스 명사구가 세 개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거를 잘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를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위드 화이트 블랙은 하얀 벽돌을 가진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뭘 꾸미냐면 요게 뾰 뾰 이렇게 해서 이게 하우스를 꾸밉니다. 하우스를요. 하우스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브 더 하우스는요. 또다시 뾰, 뾰 이렇게 해서 포치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그럼 이 증사 플러스 명사는 뭐죠? 온더 포치는 이거는 비동사 뒤에서 나오는 장소 부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부사고, 그죠? 이거는 부사고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형용사야. 앞에 있는 명사를 직접 꾸미잖아. 바로 뒤에 붙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플러스 명사는 형부라고. 형부, 이런다고 그랬죠. 형부. 그래서 진짜 플러스 명사는 이게 형용사고, 이거는 부사예요. 이거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The Boys with Robot Toys, 이게 뭐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는 놈이 내 방에 있다, 이 말이죠. In my room으로. 그럼 요거로 해서 요거는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황반도는 이다 라는 게 문장이 이게 완성이 되나요? 이 의미가 통하나요, 이게? 아시아의 북동쪽에 있다라는 스스로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한 아이가 있었다라는 게 문장이 되나요, 이게? 의미가 통하나요? 그게 아니죠. 뒤에 스스로가 있어야 그 하얀 벽돌집, 그게 뭐 정신병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벽돌집에 있는 현관에 서 있는 그놈, 그 아이, 그 말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년이, 그 소년은 장난감을 들고 있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는 그 소년이 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보안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놈이 내 방에 있다라는 in my room이 있어야 이게 문장이 그 내용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 간다 할 때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을 우리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거까지 뭐 잘라버리고 to 플러스 school은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잘라버리고 없앴다 그래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걸 이런 식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게 I go까지가 이게 뜻이 되냐고 이게 형식적으로. 뜻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형식을 한번 봅시다. 이 형식은 I am a boy라고 해서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는 뒤에 전치사는 없지만 명사나 형용사 형태로 와서 주어의 I am만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I am 내가 뭔데? 뭐 내가 무시라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boy가 오므로 해서 내가 소년이라는 뜻이 보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고. 이런 전치사가 붙었다고 이걸 부사라고 해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거는 그 뭐 형태가 되고 뭐 이거는 안 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I go to school을 굳이 이런 식으로만 볼 거냐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 책입니다. 이원혁 선생님이 쓰신 내 마음의 영문법 영식 뛰어넘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오형식 그 위주의 그 공부로 하는 게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이게 관련되는 학설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오형식을 하는 중에 이걸 보고 이런 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오형식의 기본적인 유래는 그 어니언스라는 영국 학자라고 했죠. 어니언스. 이 사람이에요. 이눈 부리부리 하신 분. 와, 이 사람도 생각 못했을 거야. 이게 지금 그 몇십 년 뒤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리끼리한 피부를 가진 동양인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도 뭐 미처 몰랐을 텐데 뭐 본의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논문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이 가져다가 이게 수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와서 지금 우리가 안착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오형식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사나 부사구에 대한 수식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형식에서는 부사나 부사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떨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떨거지라고 표현을 합시다. 뭐 떨거지는 아니지만 그 부수적으로 들어본다고 해서 부사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 I put the car in the garage라고 있어요. 나는 차를 차고에 넣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로 해서 갈로 쳐서 빼내버리면 이게 없다고 치면 I put the car만 문장이 되면 나는 차를 집어 넣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삼형식 문장이야. 정형식이 삼형식 문장. 근데 차를 넣었어. 넣었는데 어디 넣었단 말인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인도 그라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오형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거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해서 되냐고. 문장이 그 완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형식에서 부사는 이제 형식 분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 그만 뭐 의미 없는 존재로 인식이 돼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이제 봤듯이 꼭 필요한 전치사나 부사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 학자들은 기존의 오형식 분류가 문장의 필수적인 이 부사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론들 중에는 아까 이제 홈비라는 사람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린바움과 넬슨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할 게 이 사람들인데 홈비는 이렇게 생긴 아저씨예요. 좀 온화하게 생기셨죠. 예, 인지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은 모형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아까 더 많은 형식으로 분류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간에 홈비 같은 경우에는 5형식을 25개 형식 80개 유형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반해서 넬슨과 그린바움은 이 5형식을 7형식으로 7개 유형으로 확장해서 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영어 학자들이 5형식에 대한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 많은 이 다양한 해설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오형식 문장이 그러면 뭐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장점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수많은 문장을 이렇게 5가지로 간결하게 이렇게 분류했다는 이제 간결함과 이제 편리성과 간결함이 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호해요. 모호해서 아까 우리가 I go to school도 그죠? 이런 식이지만 그게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른 2형식도 될 수 있고 5형식이 3형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고집 세고 자기 그 이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 오형식으로. 이 배운들 이제 이걸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오형식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자기들도 뭔가 합리성을 부여해야 되잖아. 이게 이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법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뭐 듣도 보도 보면 이상한 말들, 뭐 부정사니, 분사니, 뭐 혼합가정법이니,
뭐 가정법도 그렇고 이런 용어들이 막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학습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억지로 이해하고 뭐 이해했다기보다는 그걸 암기하는 거죠. 암기하고 넘어간다고 선 치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몇 형식 문장인지, 이 동사가 몇 형식에 속하는 동사인지, 이런 거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진정한 이 오형식 공부에 하는 이 목적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그, 이걸 잘, 구사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 실력을 쌓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결론적으로 이게 오형식의 분류가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에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문장 형식을 뛰어넘어서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영어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동사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들다 보면은 훨씬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 중에 우리 이제 그린바움과 넬슨의 7가지 문형에 대해서 한번 참고 삼아 재미삼아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그린바움과 넬슨이라는 학자들은 이게 A씨가 부사보인데 이 부사보라는 거를 이게 창안을 해가지고 이게 보통 목적 보호잖아요. 그죠? 오행시.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어 다음에 부사보를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7가지 오형식에서 부사보를 넣어서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 나의 부모님은 살고 있다 어디에 인 시카고가 장소 부사잖아요. 근데 이걸 보어로서 부사 보어로서 명명하고 이걸 그 문장의 한 형식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도 보면 너는 너의 코트를 넣을 수 있다. 어디에 in the bedroom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이게 3형식 뒤에 부사 보어를 넣어서 이걸 6형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5형식에서 이 사람은 부사보호라는 걸 이제 2형식에 해당하는 거와 이제 6형식에 해당되는 거에 부사보호를 넣어서 문장 형식을 이렇게 7개로 이제 다시 확장했다는 거죠. 예, 요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보호라는 문법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학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사구가 있더라. 이런 부사구를 우리가 그 문장 오형식에서처럼 뜰거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문장 형식 안에 흡수를 하자. 흡수를 하는데 이제 그 명칭을 우리가 이제 부사보 혹은 뭐 장소 그러니까 처서보 혹은 뭐 부사적 보호 이런 식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명명을 해서 보호의 개념을 부사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확장하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형식에서는 오형식 목적보 예를 들어서 요 파운드가 뭐 우리가 발견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뭐 선고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주어리가 배심원단입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가 유죄라는 건 목적보, 오형식 목적보호인데 아까 말했던 새로운 그 7형식에서는 요거로 끝나요. 오형식은 요거로 끝나. 근데 7형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죠. I put the car in the garage에서 보듯이 이걸 부사적 보호로 봐서 하나의 그 문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호가 있듯이 여기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guilty라는 명사나 혹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보호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보호와 부사보호는 그 기능은 다르지만
직접 목적어 뒤에 보어의 형태로서 온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온다는 거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 오형식, 책 제목이 오형식 뛰어넘기지 않습니까? 이 오형식 뛰어넘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I put the car in the garage에서 in the garage를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개념을 부사에까지 보호를 확장해서 부사보호라고 명명을 하였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의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불필요한 용어하고 막 형식 분류에 집착하면 이 영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영어를 하는 우리는 이 오형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이 오형식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일형식이니 이형식이니 잠시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냐? 이 동사가 어떻게 해서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문장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일형식이니 이형식이니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어 구사력에 힘이 생긴다. 결국 우리는 뭐냐?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영어는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책도 제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부터 시간부터는 이제 이응식 해가지고 이응식 문형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눌러!